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제 뭐 지수 좀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 와중에 또 이제 급등한 테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단기 매매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 네, 뉴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바로 들어가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뭐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뭐 그냥 끝났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죠. 그죠? 네. 여태까지 이게 총 발동된 게 6번인가? 올해 빼고요. 올해 그 작년까지는 6번인가 그랬는데 뭐 지금은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어? 세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태까지 주식시장 역사상 나왔던 서킷 브레이커보다 훨씬 더 많은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발동이 되고 있는데 어제하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발동을 했었죠. 그죠? 아마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뭐 아마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 이제 어제까지 이제 큰 폭락이 있었고 오늘은 그냥 뭐 하락이 멈췄다. 네, 반등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오늘은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2.7%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수 있죠, 지수. 뭐 지수가 뭐 어디에 있네, 뭐 어디까지 올라왔네, 어디를 깼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더더욱 의미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 핵심 축이 이제 반도체,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이랑 바이오주가 이 두 개가 오르든지 버티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예 그냥 지수 자체를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자리를 잡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코스닥이 뭐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제. 당분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장중에 5%까지 오르긴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뭐 역시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뭐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올랐다가 뭐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뭐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8%까지 올랐다가 끝날 때는 그냥 마이너스로 마감했죠. 네? 그때 좀 저기 뭐야 그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플러스 2%로 끝났어요. 또 하이닉스는 음, 이제 보시면 장중에 최대 4%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밑으로는 마이너스 8%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뭐 난리도 아니야. 이 정도 변동성이면 엄청난 변동성인데 최근에 비하면 또 적죠, 그죠? 네, 변동성이 최근에 비하면 또 이렇게 큰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또 저러나 보다, 그죠? 어쨌든 얘네들이 하락 마감을 했죠, 둘 다. 지수가 이래서 오늘 올랐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뭐야 하이닉스 뭐 48억 원인가 뭐 장중에 매수에 장내 매수에 장중 뭐 장내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SK 최태원 회장은 그 조강지처 버리고 이번에 이원 뭐 저기 그다 합의했죠, 그죠? 네. 어쨌든 1조 가까이 줬던데 현찰로 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자사주 산 거 아닌가? 자사주를 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아까 48억 원인가 뭐 매입했다고 기사가 뭐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 이미지 관리하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인들한테 48억 원은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인데 저 사람한테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네.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큰 의미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화요일날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틀 뒤인 오늘 반대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3일 연속 지금 아침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8시간 50분 되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HTS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예상 시초가가 나오거든요. 뭔지 아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시초가가 나온다고. 근데 아침에 나 이제 별의별 꼴을 다 봐. 진짜 코로나 때도 안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안 그랬어. 예?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가 그때 진짜 큰 폭락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도 안 그랬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진짜 정치권하고 언론들 얘네들 책임져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코스피 아침 8시 50분 여기 나와 있죠? 오늘 8시 50, 오늘 10월 30일 8시 50분 30초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세상에 코스피 예상 시초가가 마이너스 18%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응? 코스닥도 마이너스 19% 출발, 하락 출발이 예상되더라고. 그 왜 그랬을까? 왜? 누가 장난쳤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동시효과는 개인이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개인이 아니고 반대 매매가 특히 대형주에서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났다는 얘기예요. 나오기 시작한 거지 이제. 내일도 하면 또 나올 거지. 와.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작은 안 하겠지만 이제 무슨 선물 옵션 동시만길도 아니고 그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처음 봐 이런. 앞으로 또 볼까 싶어. 그래서 대형주 쪽 이걸 봤죠. 어. 얘는 아침 8시 50분 19초. 예. 딱 시작 여기 동시효과 보이자마자 찍어놓은 건데 보세요. 현대차 하한가죠. 두산에너빌리티 하한가, 미래에셋증권, 현대로템, LS엘리티 이거 다 업종 대표주 아닙니까? 그죠? 삼성중공업, 네. 하나오션 다 뭐예요? 하한가죠. 하이닉스도요 마이너스 28%예요. 응? 그럼 뭐야 이거? 얘네들이 왜 하한가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반대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자신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에다가 신용 미수 몰빵을 때렸어요. 어? 근데 폭락을 엄청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됐어요. 그럼 반대 매매 그 안 당하려면 돈을 넣거나 뭐 증거금 올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시켜버리죠. 반대 매매 시키는데 어떻게 아침에 바로 하한가에 주문 넣잖아요. 동시효과 하한가에 증권사에서 주문 넣잖아요. 매도 주문을. 그게 많이 쌓여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 단기 바닥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기 바닥이 언제냐면 폭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신용 미수 물량들이 못 버티고 반대매에 당했을 때 그때가 단기 바닥. 그 뒤에는 시원한 급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아침에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장이 뭐 패닉에 빠져가지고 무너져서 폭락이 나와서 그죠? 반대 매매가 나오면 보통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이런 게 보이지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이런 대형주 무리에서 이런 건 못 봐요. 평상시 같으면 이런 거 못 본다니까. 이런 게 볼 수가 없어. 근데 웃긴 거는 중소형주보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주관적인 건데 저도 이제 수많은 정보를 가시 종목에 넣어놓고 볼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서 이 하한가가 더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개미들이 신용 미수 써가지고 대형주를 많이 샀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고점 대비 50% 60% 폭락했거든요. 그러면 견디는 개미들 거의 없어요. 못 견뎌. 거기 반대 매매 다 당한다고. 로스커스 당한다니까. 네. 여러분들 신용이나 미수 써서 주식 사시면 안 돼요. 이 반대 매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왜 우리 그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로스컷이 뭐야? 로스 컷.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탑 로스 이래가지고 손실 나는 거를 뭐 막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로스컷이 왜 생긴 거냐면 로스컷 증권사가 고객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고객은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 1억을 자기 돈 1억 가지고 뭐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3억 원어치 샀다고 칠게요. 3억 원어치. 총 3억. 자기 돈 1억, 증권사 돈 2억. 근데 그 증거금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30% 40% 이런 게 있는데 왜 어느 정도 30% 예를 들어서 3, 40% 넘어갈 때 왜 얘네들이 손절을 시켜버리냐. 반대 매매를 시켜버리냐. 자기네 돈 안 뜯기려고. 이해가세요? 3억 중에 고객 돈 1억은 뭐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자기가 빌려준 2억을 손실 보기 싫으니까 딱 그 정도까지 왔을 때 잘라버려요. 냉정한 거예요. 네. 로스컷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응? 그래서 고객의 손실을 막 막아주려고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헛소리고 증권사가 지들이 손해 안 보려고 만든 게 로스컷이야. 고객이 나중에 빌려간 돈 안 갚으면 골치 아프니까 다 제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침에 이 난리를 지기들 이거죠. 근데 어제만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엊그제도 엊그제하고 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거야. 내일 아침에 그래서 8시 50분에 동시호가 딱 뜨거든. 보세요. 딱 보시라니까. 애들이 어떤지. 근데 이게 야 그러면 또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로 신용미수 쓴 게 반대 매매를 당하면 단기 바닥에 나오고 급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급반등 나와요. 이제 뭐 반등 세게 나올 때 뭐 이런 물타기 한 거 있으면 좀 파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세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은 난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다른 거는 뭐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주식 방송이니까. 근데 주식 관련돼서는 정말 두 번 다시는 못 만나볼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막 얘네들이 막 개입을 했다 안 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자 단계바닥 들어가세요. 세게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 해주겠어요. 오락가락해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네, 이게 나오면 하락이 멈추고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세게 확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근데 반도체 쪽에 돈을 넣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그 낮에 회원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요 자 이거 보세요. 반도체 얘네들 폭락이 세게 나왔으니까 야 이거 한몫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쪽 레버리지 ETF를 또 사는 개미들이 있던데 지금 미국 주식, 미국 반도체, 일본 반도체주도 폭락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반도체도 폭락을 많이 했고 근데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는지 누가 먼저 떨어져서 누가 영향을 받는지가 애매해요.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 미국 반도체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다음날 아침에 반도체는 올라가. 이상하잖아. 미국에 떨어지고 우리가 저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건가? 그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폭락을 해요. 그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해야 되는 안 해야 돼. 폭락해야 되죠. 근데 올라가. 그 미국 반도체가 올라갔어. 우리도 올라가나? 우리도 폭락해.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올라가다가 점심 때 폭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겠어요? 반도체 레버리지 ETF 갖고 개미들 돈 버는 거를 못 보지.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그냥 개미들 머리 위에 세력이 그냥 다 앉아 있어요. 다 보고 있어. 머리 위에 다 앉아 있다니까. 뭐 하는지 다 보고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하고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엇박자가 나서 미국 반도체 오르고 내리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그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갖고 매매를 한다? 돈 못 벌어요. 정신병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 해줘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쭉 차분하게 뭐, 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어차피 쭉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앞뒤 안 맞습니다. 그 방법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거기 한국투자신탁 운영 대표 그 ETF 아버지라 불리는 배재규 대표 이분인데 저번에 한번 언급했었죠, 그죠? 이분이 한마디 더 했어요.
지금 팔아야 하나 흔들리는 개미들에게 ETF 아버지가 건넨 말이 뭐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패를 하기보다는 자연사를 시켜야 된다. 전문가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연사 시켜야 된다. 자연사. 이따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기사 안 기니까. 이분이 맞는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연사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거 지수가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요놈들. 자, 제가 여기서 이놈 저놈 할 땐 이해를 하세요. 저도 화가 나니까. 2억 원 이찬진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죠. 둘이 나와서 국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레버리지 ETF별 변동성 책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사람들 사과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보세요. 사과 잘하게 생겼나? 응? 사과 안 한다고 이 사람들.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사과를 했다? 그럼 뭐예요? 민심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아. 전 국민을 지금 적으로 돌렸어. 젊은 세대부터 청년 세대부터 노년 그 어르신들까지 지금 다 적으로 돌려놨어. 왜? 젊은 애들,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60대, 70대 어르신들, 이분들도 지금 빚내가지고 다 이거 샀거든요. 반도체. 다 물렸어, 지금. 응?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저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사람들 힘든 것보다요. 그분들이 지금 더 힘들어. 왜? 빚내서 들어갔거든. 그리고 개미들 얼마나 이쪽을 많이 샀는지 제가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음, 자, 차트 하나 잠깐만 준비 좀 하고요. 이 낮에 그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건데, 자, 이거 뭐냐면,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샀나 안 샀나를 잘 보세요. 자, 코스피 보니까 어때요? 올라갈 때 개미들이 샀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지. 왜? 주가가 올라갈 때 개미들은 팔아요. 고점 찍고 내려오죠? 바로 사. 반대로 간다고. 근데 올라갈 때도 사고, 그죠? 올라갈 때도 사고, 처음에 팔았어요. 근데 처음에 4월 달에 보면 개미들이 팔았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때? 팔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미친 듯이 쫙 올라가니까 사죠. 광풍. 근데 내려와도 사죠. 뭐예요? 아주 단단히 물린 거예요. 그 찰스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꼭지에서 있죠. 꼭지에서 개미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요. 저점 대비 막 몇 배씩 올라와 있고 막 수십 배 올라가 있는 주식을 더 간다라고 장밋빛 전망에 속아가지고 사요. 근데 그게 고점 찍고 막 급락하는데 계속 사. 왜? 저가 매수를 한다고 자기들 생각하고 계속 산다. 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공포. 그 다음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요.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과열. 그 다음에 이제 꼭지 찍고 막 출렁출렁에다가 세게 팍 떨어지겠죠? 공포, 침체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삼성전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AI 관련된 기업은요, 개미들이 무지하게 샀어. 삼성전자가, 자, 마지막에 쭉 올릴 때, 그러니까 5월, 6월 때로 올릴 때 개미들이 사잖아요? 근데 떨어져도 사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쳐서 그래요. 언론한테 속아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속아서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응? 미친 거야,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지금. 하이닉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올라가는 데 샀는데, 떨어지는 데 더 사. 거기에 채태원이 나와가지고,
어우, 반도체는 우상향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48억 샀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 인간은 그냥 그 이혼하고 뭐 그냥 뭐 내연녀 어쩌고저쩌고 막 그것 때문에 이미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와서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광식 버린 사람은 저는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채태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LS 일렉트릭 이거 왜 갔어요? AI 반도체 전력 전기 많이 필요하다고 쭉 오를 때 미친 듯이 사죠. 내려와도 계속 사잖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이거 왜 갔어요? 저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얘도 보면은 엄청 샀잖아. 이거 말고 이제 두산 퓨얼스 아 얘는 이거 나중에 얘기하자.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얘는 이제 내려올 때 무적이 들어갔다고 왜? 전기 많이 필요하다. 얘는 꼭지가 5월 초였어요. 5월 초. 근데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이것도. 이쪽은 거의 박살을 내놨어요 지금. 근데 삼성전기 그러니까 다 AI 뭐 그런 걸로 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라니까. 올라가는데 사요. 잠깐 줄어드나 싶더니 내려오니까 또 사. 심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업종을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현대차 안 사잖아요. 올라갈 때 안 샀어요. 내려오니까 조금 사다가 지금 멈췄어. 인기가 AI 관련주만큼 인기가 많지 않고요. 하나오션이죠. 이거는 잠수함, 그죠? 네, 잠수함.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샀는데 지금은 멈췄다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야 현대로템 이런 거 방산주 관심도 없어요. 미래에셋증권 뭐 초반에 좀 사다가 아닌가 손절 때리고 있어요. 여기 포기하잖아. 현대로템 방산주 방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른 쪽은 그냥 그래. 근데 AI 반도체 이쪽은요 관련된 거는 개미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개미들이 자기들이 물린 거를 깨닫고 그죠? 물린 거를 깨닫고 포기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바닥 그쪽에서 그 걔네들은 바닥에 나오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지금부터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전체 그쪽에 있는 개미들이 아씨 물렸네. 내가 이 정치인놈들이랑 기자놈들한테 속았구나. 응? 내가 속았네.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3개월 잡으시면 돼. 그리고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지? 네. 그 후로부터 짧으면 3개월, 6개월. 한 1년 걸려요. 토탈. 1년 뒤에 또 올라가냐? 아니요. 그것도 장담 못해.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은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전반적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이쪽도 마찬가지. 아셨죠? AI 이쪽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AI는 앞으로 뭐 그 피할 수가 없어요. AI가 이제 인간 그 문화, 생활, 뭐 전반적으로 산업 경제 이쪽에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AI는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나 AI 산업이 거대해지고 성장하는데 왜 반도체만 갑니까? 뭐 반도체 칩만 있으면 AI가 다 끝나요? 다 돼? 이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많지 않나요? 나중에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겠지. 왜 반도체만 간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칩이 중요하죠. AI 그 발전하려면 그죠? 근데 얘만 있으면 다 돼요? 아니죠.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뭐 핸들만 있으면 가나요?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잖아. 응? 그런 것처럼 왜 반도체만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은 이제 그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워질 거예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반도체 쪽은 이쪽.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보지 마셔라. 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 보시면은 그냥 이 코스닥에 있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주도 박살났겠지, 그죠?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마이너스 10 이게 뭡니까? 에?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짓을 해놨어. 인노공업, 원익 IPS, PSK 뭐 박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냥 3주 전 대비 반토막이야 지금. 이게 여기서 신고가 내면서 또 갈 것처럼만 더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처음에 제일 많이 간 게 엔비디아. 얘네가 첫 번째 그 1군이고 두 번째 그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 같고 세 번째가 반도체 장비주들 미국의 그 ASML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게 마지막에 갔거든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거의 끝물 아닌가 싶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왜 갑자기 조용하다가 반도체 장비주들이 6월 말에 막 급등했잖아요. 마지막에. 얘네들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그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끼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뭐 PSK 이런 거라. 갑자기 6월 달에 확 오르더니 막 더 갈 것처럼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 한 달도 아니야. 3주 지나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완전 광풍이 휩쓸고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얘만 그랬겠어요? 아까 원익 IPS요. 신고가 난다고 막 급등해 놓고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됐어요, 지금. 개미들 어떡할 거예요? 개미들이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샀겠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샀겠지, 여기서. 갑자기 막 5월달, 6월달에 미친듯이 폭주하잖아요. 신고가 6월달에 신고가 내면 더 할 것처럼 하다가 내려온 거 보세요. 28만원짜리가 9만원 됐어. 그럼 뭐예요? 3분의 1 토막.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책임져야 되는 놈이 김용범이라는 놈인데, 아니래. 괜찮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래. 저거 잡아가야 돼요. 제가 어제 제가 왕이었으면 사약을 내렸다 그랬잖아. 사약. 네? 사약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사약을 내렸는데 죄인이 사약을 안 받고 버티면 입을 찢어서라도 사약을 넣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입을 찢어갖고서 사약을 넣었다잖아. 죽으라고 빨리. 저 사람은 입을 다물게 해야 돼. 자꾸 입을 놀리죠, 그죠? 자기 잘못 없다고. 이거 여기에 들어간 개미들 어떻게 책임져? 보통은요. 아니 개미들이 비싸게 샀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속았잖아. 본인들이 욕심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저도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무조건 개미들 편 들죠. 왜? 사게 만들었잖아.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들었잖아요. 응? 언론 동원해가지고, 기관 동원해가지고, 안 사고는 못 베게 해놨잖아. 제가 오죽하면 무조건 개미 편을 들겠어요. 저 원래 무조건 개미 편 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이걸 보고서, 야, 바닥이다 이런다. 가지 말라니까. ETF의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자연사 시켜야 된다. 그 정도의 저분이 자리가 있는 분이라서 더 세게 말을 못하시는 것 뿐이지 세게 얘기하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왜 지금 의미가 없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반도체하고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지금 정상이 아니야. 안 좋아.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당이 아니야. 이게 더 어디 갔어 이거? 천당이 아니야. 이가캔바이오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 그 레버리지 ETF 상장되기 전까지 괜찮았다니까요, 다.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저놈들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지금. 피해자지, 피해자, 어떻게 보면. 팩트로 이런 거. 4월, 5월 달까지 준비해놨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뽑으면, 뭐예요? 1년 가까이 조정받고 이제 새롭게 가는 거 아니에요? 좋았다니까? 근데 다 망쳐놨어, 저것들이. 케어젠도 딱 준비해놓고, 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인재. 운영을 잘못했어.
특정 주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셨죠? 이래 보시죠. 아무튼 이제 전체 돌아가는 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바뀐 거 없어요. 대형주 하지 마라. 반도체 쪽에 훨씬 더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그리고 중소형주, 낙폭과대 위주로 테마를 노리시는. 그러니까 테마주가 오늘도 올라온 게 몇 개 있는데 다 낙폭과대 상태에서 올라와요. 오늘 이제 저기 뭐야 광주에 뭐 군 공항 부지가 뭐 250만 평이 있다거나 되게 많던데 잠깐 얼마요? 25만 평? 아니 250만 평. 여기가 호남 반도체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대요. 저번에는 뭐 선남권 반도체라고 말을 돌리더니 이제 대놓고 얘기하네 이제 호남 반도체 이렇게 뉴스에서 이제 호남 반도체라고 써. 그래가지고 오늘 급등한 게 서산 이게 원래 대장주였잖아요. 산 나오고 그 다음에 금호건설 그리고 뭐 동양 남아투건 뭐 그런 거 상하게 근처에 끝났고 동양과일 그죠. 저희 방에도 잠깐만 이거하고 뭐 강동CN 이런 거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저희 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익 낸 게 이거예요. 금호타이어.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늘 하던 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금호타이어를 이거를 7월 20날 열흘 전에 샀어요. 이 7월 20일 여기지. 요때 사가지고 수익을 조금 보고 있다가 어제 엊그제 폭락하는 바람에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오늘 쭉 올라오길래 팔아버렸어. 수익은 뭐 많이 우리 회원들 많이 저기 하셨으면 15% 이내로 수익 내고 그냥 철수했어요. 왜? 회원들한테 외도사인 내면서 그랬어요. 빨리 파시라고. 제가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저녁 방송할 때. 수익 나면 그거 어디 사라질까봐 빨리 팔고 그냥 끝내시라고. 그냥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상한가고 뭐고 그냥 필요 없다. 팔아버리려고. 금호타이어는 대용주잖아요. 대용주 갖고 단타쳤어요. 이거 갖고 단타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도 하시라고. 하다 보면 나와.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튼 테마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미국이 또 이란을 또 때린다면서요, 그죠? 네, 뭐 보니까 뭐 거기는 늘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트럼프가 막 때리다가 이란이 뭐 협상하자고 하면 협상 좀 해볼까? 잠깐 저기 이란 그만 때리고 잠깐 기다려봐. 2, 3일 기다렸다가 어쭈 또 어딜 건드렸어? 아 드리프 반복을 하더라고 이제. 고려산업 같은 거 급등하고 한탑 같은 거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STX 그린로지스 들었다 놨다 했죠. 흥하이온은 조금 들었다 놨다 했고 이게 뭐예요? 전쟁 관련주. 전쟁 관련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전쟁이 더 격화되든 안 격화되든 바닥이거든. 한탑 이런 거. 기업 가치를 떠나서 그냥 기업 가치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테마주로서 보면 어때요? 바닥이죠. 바닥이죠. 흥하이온 바닥이죠. 그러면 이슈로 해서 뭐 급등하든 아니면 바닥이니까 나중에 올라가든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거면 이런 쪽에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쪽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시라. 그러다 보면 다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반도체, 그 다음에 대형주, 낙폭과대에 들어가지 마세요.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시간도 안 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관이 들고 있던 한국 주식들 있죠? 국내 주식 대형주들 들고 있다가 만약에 판다고 하면 대형주에서 하락이 더 나오겠어요? 중소형주에서 하락이 더 나오겠어요? 여기까지를 얘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이나 뭐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 주식 많이 샀는데 응? 주시장 뭐 9,000포인트까지 갈 때는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끌려내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려오다 보면 손해 나겠지? 그럼 팔 거 아니야 언젠가?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대형주 많이 들고 있겠어요? 중소형주 많이 들고 있겠어요? 당연히 대형주를 많이 들고 있겠지. 이런저런 종목들, 그죠? 그러면 거기는 수급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중소형주는. 걔네들 중소형주 별로 안 샀거든. 지수 올린다고 대형주 주로 샀지. 그러니까 수급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가 수급이 계속 안 좋은 거야. 이해가세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하락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소형주를 보시면요 올랐어요. 아예 오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늘 아예 하락을 안 했어 그냥. 예? 안 빠졌다니까. 아예. 코스피 중형주도 보시면은 하락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다고. 여기는 더 빠질 것도 없는데 이틀 동안 어제 엊그제 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을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뉴스 나오잖아요.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는 안 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렇게 오더를 내렸고 누가 이런 제안을 했고 이렇게 만들자고 했는지가 다 밝혀지겠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폭넓게 그냥 미친놈들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겠지. 그죠? 네.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라고 특정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위기를 느껴서 뭘 한다고. 그러면 이 얘기 여기서 저희버스에 슬쩍 한 적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위기를 느끼면요. 지들 잘못될까봐 정책 또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주시장이 폭락해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이게 아니고요. 야 이러다 우리 뭐가지 날아가겠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그럴 때 대책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거의 동의하실 거야. 또 저기 또 긁히지 마시고 빨간색 파란색 상관없어요.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똑같아. 약간의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스타일 차이지 지금 얘기한 건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니까. 위안은 척하면서 아니에요. 지 목숨 날아갈까봐 권력 날아갈까봐 한다고 뭔가를 하게 돼 있다. 이제 사과하고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지켜보세요. 어? 지켜보시라. 항상 언제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이제 패닉에 빠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반전이 나와. 반전이 나온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 낙폭과대 위주로 하시고 어제 얘기 드렸지만 난 테마 좋다. 그럼 테마 쪽으로 가서 단기 매매 하시고 그거는 조금 모아서 좀 수익을 좀 더 내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뉴스는 보지 마십시오. 왜? 뉴스는 쓰레기니까. 지금 뉴스 보면은 반도체 안 끝났대. 그래 안 끝났겠지. 응? 안 끝났겠지. 난 정말 처음인 게 반도체나 대형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내내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올라갈 때는 잘 간다 잘 간다 더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쟤네들이 입을 다물거든요. 근데 계속 강조를 해요. 바닥이래.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바닥이래.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다 끝났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런 말 함부로 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라도 하세요. 네?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대형주는 앞으로 수급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요. 그쪽으로 돈이 잘 안 가. 안 간다.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혼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실 건데 방송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다.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지금은 바닥에 널렸어. 진주 같은 종목도 널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집도 하되 단기 매매도 좀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저희 어제 오늘 계속 수익 실현 하고 있잖아. 그죠? 자, 아무튼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편한 밤 되십시오.